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몰려온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무릎이 덜컥거려서 중심을 잃을 것 같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무릎 통증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생활 습관과 몸속의 작은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내과 의사가 무릎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은 단순히 뼈나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체중, 혈액순환, 그리고 생활 습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과적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단계로 가기 전에 혹은 수술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축구를 하다 무릎 연골에 손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던 그 시큰거림과 뻣뻣함, 밤에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는 고통을 직접 겪었죠. 그때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릎은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픈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조금씩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심한 통증을 겪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80세가 되어도 잘 걷고 어떤 분은 50대부터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생활 습관과 관리의 유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방법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과 습관만으로도 무릎을 훨씬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강황, 생강, 두부, 시금치 같은 평범한 식재료들이 사실은 무릎을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무릎이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내일 아침에는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도 파스를 붙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통제를 하루에 몇 알씩 삼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모 할머니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들 키우고 손주까지 돌보느라 늘 바쁘게 움직이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버려서 부엌까지 가는 것조차 버거워진 겁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이 덜컥거려서 중심을 잃을 것 같고 장바구니를 들고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말입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무릎 아프다고 하니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까지 생기니 걸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산책 나가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원래 다 아픈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운명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놀자고 졸라대는데 같이 놀아줄 수가 없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검사를 해보니 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었고 허벅지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뼈와 연골만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 주어야 하는데 그 힘이 약해지면 모든 하중이 관절에 쏠립니다. 결국 연골은 더 빨리 닳고 통증이 심해지죠. 식습관도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젓갈 같은 짠 음식을 평생 즐겨 드셨습니다. 이런 음식은 염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키우고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마치 녹슨 쇠에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지는 셈이죠.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손주와 놀이터에 함께 가는 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그네 타요 하고 달려오는데 무릎이 아파 따라가지 못하니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밤에 잘 때 욱신거려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무릎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생활 속 관리법만 실천해도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 이유를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릎 통증의 첫 번째 본질은 바로 염증과 마찰입니다.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쿠션과 관절액이라는 윤활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릎을 지켜주는 완충 장치인데요. 자동차 엔진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엔진 오일이 충분하면 부드럽게 굴러가지만 오일이 부족하면 금세 마찰이 생기고 소음이 나면서 결국 엔진이 망가집니다. 무릎도 똑같습니다. 관절액이 줄거나 연골이 손상되면 작은 움직임에도 뼈끼리 부딪히며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관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6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8명이 윤활유 부족 상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체중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몇 배로 커집니다. 체중 1kg가 늘면 무릎에는 걸을 때마다 3배, 4배의 압력이 실립니다. 그러니 체중 5kg만 늘어도 무릎은 15kg 이상의 짐을 매번 짊어지고 움직이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릎은 어떻게 될까요? 연골은 점점 닳고 관절 주위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에 염증이 쌓이면 무릎이 붓고 열감이 생기며 결국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은 무릎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 전체에 염증이 많으면 무릎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은 모두 만성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이 무릎 통증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릎은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지붕이 아무리 멀쩡해도 기둥에 금이 가면 집 전체가 흔들리죠. 무릎이 약해지면 허리, 발목, 심지어 목까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무릎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몸 전체의 균형과 직결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볼까요? 무릎은 자동차 바퀴와도 같습니다. 바퀴가 다르면 차가 덜컹거리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듯이 무릎 연골이 다르면 우리 몸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게다가 바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 있죠.
우리 몸에서는 그게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모든 충격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녁만 되면 무릎이 무겁고 시큰거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무릎 안에서 작은 염증이 타오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일 때 꺼야 큰 불로 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의 미세 염증을 조기에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무릎 통증은 단순히 연골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중, 염증, 근육 약화,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얽혀 생긴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염증을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무릎을 지켜주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김 씨는 직장 생활만 30년을 해오신 분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운동은 늘 뒷전이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빠짐없이 고기와 술을 즐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체격이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복부 비만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려 하면 무릎이 뻣뻣하고 시큰거려서 발을 제대로 딛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죠. 하지만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덜컥거리고 힘이 빠지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병원에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50대인데 벌써 관절염이 시작된 건가요? 검사를 해보니 관절염 초기 소견이 있었고 무엇보다 체중이 무릎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키 173cm에 체중이 86kg, 정상 체중보다 10kg 이상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걸을 때마다 3kg에서 4kg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김 씨처럼 10kg가 초과된 경우라면 무릎은 매 걸음마다 30kg에서 40kg의 무게를 더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집 설계도에 없는 무거운 가구를 얹어 놓은 것과 같죠. 게다가 김 씨의 식습관은 무릎 건강에 가장 나쁜 조합이었습니다. 저녁마다 기름진 고기에 술, 안주로는 짠 음식, 채소나 과일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 식습관은 체중을 늘리고 염증을 악화시키며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삼중고를 안겨줍니다. 특히 알코올은 몸속 염증을 더 키워서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게 만듭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파스와 진통제에 의존했습니다. 붙이면 시원하고 먹으면 잠깐 편해지니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출근길 계단에서는 손잡이를 꽉 붙잡고 올라야 할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많아야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 40대, 50대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몇 가지 변화를 통해 무릎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황과 생강을 식단에 더하면서 항염 효과를 본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황 속 커큐민과 생강 속 진저롤은 몸속 염증을 잡아주어 무릎 붓기를 줄여주죠. 몇 주 지나지 않아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체중이 적정 범위인가요? 혹시 술,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김 씨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집 혹은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릎 통증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다 닳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해보면 꼭 연골이 심하게 손상돼서 아픈 건 아닙니다. 상당수는 근육이 약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무릎은 혼자 힘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함께 작동해서 충격을 분산시켜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작은 움직임에도 직접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면 무릎이 덜컥하는 느낌.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무거워지면서 허벅지까지 뻐근해지는 느낌. 이게 바로 근육 약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양 불균형도 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게 되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가 있어야 하듯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항산화 영양소 부족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여 있습니다. 철이 공기에 닿아 녹슬듯 우리 몸의 세포도 산화되면서 손상을 받습니다. 특히 연골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이런 손상을 막아주지만 정작 평소 식단에서는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은 엘리베이터와도 비슷합니다.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는데 전선이 약해지고 윤활유가 부족하면 고장이 나버리죠. 엘리베이터를 오래 쓰려면 정기적으로 기름칠을 하고 전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릎도 똑같습니다. 근육과 영양이 무릎의 윤활유이자 전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낮은 노인일수록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염 증상이 40% 이상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신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흰쌀밥에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끝나지 않으셨나요? 그 식단에는 무릎을 지켜줄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턱없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두부, 생선, 시금치나 브로콜리가 곁들여졌다면 무릎은 훨씬 든든하게 보호받았을 겁니다. 결국 무릎 통증의 두 번째 본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져 무릎에 충격이 집중되고 영양이 부족해 연골과 관절이 회복하지 못하며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 염증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근육을 살리고 무릎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저는 곧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병원에 바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민간요법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오히려 무릎을 더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게 진통제와 파스에 의존하는 겁니다. 통증이 심하니 약을 삼키고 파스를 붙이면 당장은 편합니다.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진통제는 통증 신호만 잠깐 끊을 뿐 무릎 안에서 진행되는 염증이나 연골 손상은 그대로 두죠.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파집니다. 결국 하루에 두세 번, 심하면 4번까지 약을 먹게 되고 위장이나 신장이 손상되는 부작용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경우는 민간요법을 맹신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무릎에 소금을 덮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매일 소금 주머니를 덮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닭발만 먹으면 연골이 재생된다고 믿고 몇 달 동안 닭발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따라 하다가 피부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찜질 같은 건 일시적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원인을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닭발을 아무리 먹어도 연골이 그대로 채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니 그냥 쉬는 게 낫겠지 하고 활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움직여야 안에 윤활액이 순환합니다. 그래야 연골이 보호되고 뻣뻣해지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윤활액이 고이고 관절은 더 굳어집니다. 게다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 무릎은 더 약해집니다. 마치 자전거를 오래 세워두면 체인이 녹슬듯 무릎도 쓰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마지막은 반대로 과격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곧장 달리기를 하거나 무거운 웨이트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 운동도 없이 갑자기 무릎에 큰 하중을 주면 연골은 더 빨리 닳고 인대 손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으로 고쳐보겠다고 시작했다가 결국 수술까지 권유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몸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잠깐 덮는 방법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 무리한 운동은 모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권해준 이상한 민간요법을 시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파스만 붙이고 버티고 계신가요? 혹은 무릎에 좋다는 음식만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무릎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올바른 관리가 최선입니다. 경북에 사는 74세 박모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수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해오면서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주셨으니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병원에 가기보다 동네에서 들은 민간요법을 먼저 믿으셨습니다. 무릎에 찹쌀가루를 붙이면 연골이 다시 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달 동안 매일 찹쌀 반죽을 무릎에 바르고 천으로 감싸 두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 효과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은 더 붓고 피부에는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부에 감염이 생겨 항생제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62세 여성 환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과용하다가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주변에서 무릎에 주사 맞으면 금방 낫는다고 해서 몇 달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맞을 때마다 일주일 정도는 편해지니 신기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무릎 연골이 급격히 닳아버렸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일시적인 편안함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연골 손상을 가속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무릎 통증을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민간요법이나 주사에 의존하다가 결국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진통제를 장기간 남용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하루에 2-3알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위궤양, 신장 손상, 간 손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진통제 부작용으로 신부전에까지 이른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아프니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무릎은 더 약해집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연골과 인대가 손상됩니다. 결국 두 극단 모두 무릎 건강에는 독이 되는 선택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는 80이 넘은 여성분이었습니다. 평생 약에만 의존하다 보니 나중에는 약도 듣지 않고 무릎은 심각하게 변형돼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조금이라도 일찍 제대로 관리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무릎은 우리가 서고 걷고 움직이는데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크게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료하면 되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하며 정리한 무릎 건강의 3가지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무릎을 오래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3가지 원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관절 안에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을 잡아야만 통증이 줄고 관절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음식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관절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은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을 줄여주고요.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염증을 키우니 줄여야 합니다. 무릎 속 염증은 벽난로 속 불씨와 같습니다. 그냥 두면 집 전체를 태우듯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물을 부어 불씨를 꺼버리듯 항염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을 살리는 겁니다. 무릎은 근육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튼튼한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관절염이 훨씬 늦게 진행됩니다. 근육이 약한 분들은 체중이 가볍더라도 무릎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서 스쿼트하기 같은 동작만 꾸준히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은 무릎의 에어백이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없으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치듯 무릎도 근육이 없으면 쉽게 손상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무릎 건강에서 체중은 숨은 변수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걸을 때마다 3kg에서 4kg가 더 실립니다. 체중이 5kg만 줄어도 무릎에는 15kg 이상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몇 킬로그램만 감량해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덜하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억지로 굶는 게 아닙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와 과일,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무릎을 지키는 세 가지 원리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살리고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면 운동이 쉬워지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살고 근육이 늘면 체중을 감량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무릎은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무릎이 아픈 이유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시 염증이 많은 생활 습관 때문인지, 근육이 약해서인지, 체중 때문인지 답을 찾으셨다면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아침에 무릎이 뻣뻣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뜨거운 커피 대신 생강차를 드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5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을 약간 넣으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신 후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무릎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달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릎에 부담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걸 10번만 해보세요. 하루에 2세트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고 무릎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저녁 식사에 두부 반 모를 추가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백질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두부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반 모를 매일 챙겨 드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두부를 매일 챙겨 드신 지 한 달 만에 근육량이 늘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걷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계단보다는 평지나 완만한 언덕을 걷는 게 안전합니다. 걷기는 무릎 윤활액을 순환시켜서 뻣뻣함을 줄여주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겁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로 잠들기 전에 무릎 온찜질을 해보세요. 밤에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따뜻한 수건이나 전용 찜질팩을 무릎에 10분 정도 올려두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주변 근육이 이완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생강차 한 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저녁 식사에 두부 반모, 평지 걷기 20분, 잠들기 전 온찜질 10분. 이 5가지만 지켜도 내일 아침 무릎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습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몇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경남에 사는 70살 여성분인데 몇 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이 두려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께 저는 장기적인 생활 전략을 하나씩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강황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반 티스푼 타서 드시게 했고, 점심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꼭 곁들이시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두부와 생선을 챙겨 드시고 매일 평지를 20분 정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 3번은 의자 스쿼트를 꾸준히 하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하셨습니다. 6주가 되니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었고, 석 달 뒤에는 친구들과 함께 뒷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무릎은 단기 요법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장기 전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항염 식단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강황, 생강, 마늘 같은 항염 식품을 매일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누적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항산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먹고 말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매일 확보하는 겁니다.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양치할 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TV 보면서 스트레칭 5분.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근육은 확실히 살아납니다. 넷째, 체중을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급격하게 빼려고 하면 요요가 오고 오히려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한 달에 1kg만 줄여도 1년이면 12kg가 빠집니다. 무릎에는 30kg 이상의 부담이 덜어지는 셈입니다. 저는 무릎 관리를 나무 키우기에 비유합니다. 나무에 물을 하루에 한 양동이 붓는다고 해서 금세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뿌리에 물을 줘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무릎도 똑같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영양을 채우고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렇게 해야만 무릎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석 달 뒤 손주 손을 잡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 반년 뒤 계단을 힘들이지 않고 오르는 모습. 지금 당장 시작하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특별한 비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몇 가지 추가 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무릎을 위해서는 항염과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연골 손상을 막아줍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어 염증 억제에 좋습니다. 멸치나 해조류 같은 음식은 칼슘을 보충해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단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키니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피하면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과격하게 달리거나 무거운 운동을 하면 관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가벼운 근육 운동과 꾸준한 걷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스쿼트하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무릎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밤에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잠들기 전 온찜질을 하거나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깊게 주무시는 게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도 무릎 건강을 좌우합니다. 평소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압력을 주어 연골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또 오래 서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1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할 때는 중간중간 체중을 다른 다리로 옮기거나 살짝 앉아서 무릎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절 윤활액의 상당 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윤활액이 원활히 돌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릎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줍니다. 즐거운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명상, 호흡 운동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무릎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음식으로 항염과 항산화를 챙기고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며 숙면을 지키고 생활 자세를 교정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 6가지가 무릎을 오래 쓰는 데에 아주 중요한 보조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6가지 중에서 내가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바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무릎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모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무릎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등산을 좋아하셔서 친구들과 매주 산을 찾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덜컥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산에 가는 건커녕 버스를 타고 내릴 때조차 무릎이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셨습니다. 모임도 자주 빠지게 되고 집안일도 힘들어지니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무릎도 이렇게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거의 체념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같이 놀이터 가요라고 했는데 그때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항염 식단, 단백질 보충, 근육 운동, 체중 관리.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시고 점심에는 꼭 채소 반찬을 챙기고 저녁에는 두부나 생선을 드셨습니다. 하루에 20분씩 걷기를 꾸준히 하셨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매일 15번씩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릎이 더 뻣뻣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은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3달째가 되던 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예전처럼 통증이 심하지 않았어요. 6달이 지나자 손주와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던 해에는 친구들과 다시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산은 아니었지만
동네 뒷산을 함께 오르면서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무릎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몇 걸음을 걸으시나요?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10,000보 가까이 걸음을 옮깁니다. 1년이면 300만 걸음이 넘습니다. 평생으로 따지면 수억 번 이상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지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릎이 닿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약해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연골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연골이 말랑말랑해서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잘 부서집니다. 마치 새 스펀지는 잘 눌렀다 돌아오지만 오래된 스펀지는 푸석푸석해져 금세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관절액, 즉 윤활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관절액은 뼈와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양이 줄고 점도가 떨어집니다. 기름칠이 잘 된 기계는 매끄럽게 돌아가지만 기름이 마른 기계는 소리가 나고 금방 망가지죠. 무릎도 똑같습니다. 셋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은 무릎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모든 충격을 직접 받게 되고 그 결과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몸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여기저기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염증이 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노화와 무릎 통증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노화가 무릎 통증의 운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고 어떤 분은 등산을 다니십니다.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결국 관리에 있습니다. 평소에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을 갖고 근육을 지키고 체중을 관리한 분들은 훨씬 오랫동안 건강한 무릎을 유지합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닳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관리하기 나름 아닙니까? 공기압을 잘 맞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오래 씁니다. 무릎도 똑같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릎이 아파서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무릎이 아픈 노화는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잘못된 해결 방법, 그리고 올바른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조금 정리해 드릴 거. 무릎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무릎 속에 쌓이는 염증, 약해진 근육, 늘어난 체중,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살리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 여기에 음식과 운동, 수면, 습관까지 보완하면 무릎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여러 환자 사례 기억하시나요? 손주와 놀아주지 못해 속상했던 할머니,
50대인데 벌써 계단이 힘들어졌던 직장인, 체념했지만 결국 다시 산에 올랐던 분.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건 단순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무릎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손주 손잡고 산책하고 싶으신가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리고 싶으신가요? 그 모든 게 가능합니다.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연결돼 있고 삶의 질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면 무릎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압, 당뇨, 체중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내 식탁에 무릎을 위한 음식을 올려보세요. 내 거실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세요. 자기 전 온찜질을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내일의 무릎,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무릎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